그래서 어이없게 전제 골라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답을 찾다 보니까 또 빼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해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요. 124쪽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게나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뭐가 아니야? 응? 아, 책.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제 요거 들어가면 그래도 주기율표 안 외우면 앞으로 이해도 상당히 떨어진대 이제. 앞으로 수업 계속 하는 동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아까 조개 1의 자리라는 걸 모르게 되면 나중에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점을 못 찍어요. 그래서 걔가 몇 축이 몇 축인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기율표를 갖다 지금까지 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주기성을 배울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주기적인 성질 뭐뭐 배워요? 타이틀부터 안 배워 들어갈 거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유효 핵전환. 요라 유효 핵전환. 처음 배우는 게. 두 번째 배우는 게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데 수능에서는 당연히 출제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도가 큰 게 뭡니까? 그 이온화 에너지다. 이온화 에너지의 중요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환은 비교는 좀 간단해요. 옛날 우리 화학원에서 유효 핵전환 내용 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교과에서는 유효 핵전환 한 바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 핵전환부터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쌤 1분 줄 테니까 이 세 개 암기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음에 누가 얘기할 거야? 화학원에서 나왔던 주기적 성질 뭐 배웠는지 그러면 유효 핵전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까요? 배워라. 배웠습니까? 네. 알았지? 필기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유효 핵전화부터 배울 건데, 너희들 핵전화라고 들어봤니? 전화요? 핵전화.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봤다고? 네. 원자 핵은 플러스띠나 마이너스나? 플러스. 그럼 핵전화. 플러스띠겠지, 맞지? 네. 그 전화의 양은 얼마니 물으면, 우리가 플러스를 뜨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지? 원자. 원자에게 플러스를 뜨는 양성자.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양성자 때문이지. 양성자가 플러스를 뜨잖아. 양성자 같은 말이 뭐지? 양성자 같은 말이 원자 번호지. 네. 원자 번호. 그러면 원자 번호 11번이 누구야? 나트륨은 중간에 양성자 개수를 몇 개 갖고 있다는 거야? 11개. 그게 핵전화입니다. 핵전화. 근데 지금 제목에 보면 유효 핵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 뭔지 그거를 갖다 알아줘야 되는데, 유효 핵전화의 정의는요,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량, 이거를 갖다 우리는 유효 핵전화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으로 잠깐만 볼게. 자, 우리가 원자핵은 플러스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이렇게 차지했지. 우리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노? 2개까지 들어가지 맞지?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노? 8개까지 들어가지.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옥텟 규칙이라 그러죠. 옥텟 규칙. 옥텟. 들어본 적 없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원자 핵과 전자 얘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나? 인력이 작용하지 맞지? 인력은 화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인력은 좋은 겁니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안정하다는 소리야. 안정하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 바닥 상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인력은 화학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지? 그럼 봐라. 이 전자는 원자핵의 모든 플러스를 다 가지고 싶은데 지금 앞에 껍질에 있는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전력. 화학에서는 청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반발력이라는 단어 써. 그러면 약간 단발력. 반발. 우리가 물리에서는 인력, 청력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근데 화학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으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 안쪽 껍질하고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서도 반발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맞지? 이 반발력이 원자핵과 내 사이에 요 인력을 갖다가 뭐 하겠니? 방해를 하겠지. 맞지? 그래서 자, 이 전자 입장에서는 이 원자핵의 플러스를 다 느끼고 싶은데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 같은 껍질에 대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로 지가 느끼는 전하량은 작아지더라 이 말이야. 그게 유해핵전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용어를 알아둬야 될 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려막기 효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라는 용어도 알아둬야 돼요. 필기하면서 들어야지. 필기 시간 나중에 안 주면 돼. 자, 그래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갖다가 방해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이 전자는 원래 핵전하보다 감소된 값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데 원래 핵전하보다 감소된 값을 느끼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 핵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핵전하의 정의다.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필기하는 거는 출제가 안 된다.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잘 봐봐. 우리가 유핵전하를 갖다가 표현할 때 원래 핵전하는 Z로 표현합니다. 핵전하는 알겠지? 근데 유효핵전하는 Z2FF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입에서 나오는 데서 책을 보면 Z라 쓰고 요 뒤에 스타를 붙여요. 그냥 Z라고 쓰면 핵전하고 Z 스타라고 붙이면 유효 핵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실제 핵전을 쌤이 Z라고 쓴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아까 나트륨 같은 경우 11입니다. 11 알겠지? 거기에다가 빼기 가려막기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가려막기. 그러면 우리가 저기 수소 한번 볼게요. 수소. 우리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번. 그러면 중간에 양성계계수 몇 개? 한 개. 전자수 몇 개? 한 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전자는 이 플러스 1을 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려막기가 없어요. 그치? 근데 탄소 한번 보자.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5번. 6번. 6번입니다. 바로 T 나와야 됩니다. 0.5초. 0.5초 안에. 그렇지? 그러면 얘가 6번이기 때문에 중간에 플러스 몇 개? 6개. 그럼 전자수 몇 개? 6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4개. 그래서 껍질이 뭐를 의미하냐면 주기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탄소는 2주기. 제일 바깥에 여기 4개 도는 거 이게 원자과 전자수 아니야 맞지? 그래서 14족입니다. 2주기 14족. 알았지? 그래서 연마 같은 경우에 보면 연마의 유효 핵전하를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플러스 6 빼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가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K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L 껍질이지? L 껍질에 있는 전자 얘하고 얘 사이의 반발력 얘하고 얘 사이의 반발력 얘하고 얘 사이의 반발력 몇 개 작용해요? 3개 작용하지. 그래서 G 빼고 전자계수 세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L 껍질에 3개 요렇게 가려막더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대박이에요. 이건 계산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래 6보다 감소된 값을 갖다가 느끼게 되겠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하나 물어보자. 얘 입장에서 안쪽 껍질에 있는 얘네들 전자들이 얘를 많이 가리겠니?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얘네들이 플러스 이걸 많이 가리겠니?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많이 가리겠지.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겨울에 난로를 폈는데 앞줄에 있는 애들이 있고 뒷줄에 있는 애들이 있으면 같은 뒷줄에 있는 애들이 난로를 많이 가려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가리지 맞지? 그래서 여기 지금 K 껍질에 있는 요 말을 갖다 내가 왕관을 씌울 건데 이렇게 요 의미가 뭐냐면 안쪽 껍질에 가려막기가 더 크다는 사실도 하나는 좀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요 정도가 그냥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정의를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상태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주기적 성질 배우는 겁니다. 주기율표 우리 이렇게 있었잖아. 주기율표가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기적인 성질을 찾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1번 주기성합니다. 주기성합니다. 자,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주기성을 암기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전부 다 까먹습니다, 알겠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자, 같은 주기, 같은 주기. 너희들 2주기를 생각하든 3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 예를 들어 2주기를 생각하든 2주기 리베 공탄 질산 풀 내잖아, 맞지? 거기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주기성을 만약에 물으면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을 물으면 너희들은 핵전화로 해석해야 됩니다. 핵전화면 양성대 개수야.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성대 개수가 어떻게 되지?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화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다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 핵전화 증가하는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 출제는 안 합니다. 알겠지? 우리가 유효 핵전화를 계산할 때 핵전화 빼기 가려막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럼 봐. 원자 번호가 한 개가 증가하면 양성자 하나 넣는 거잖아. 전자수도 어때요? 한 개 넣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핵전화도 증가하고 가려막기도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하는 비율이 핵전화 증가 비율이 훨씬 커서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양성격에서 하나 넣는 게 전작에서 하나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커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거의 까만색으로 적었다는 것은 출제 빈도가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해볼까?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 핵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로 해석해라 그랬지? 핵전화로 해석을 해라 그랬죠. 주기성. 너희들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핵전화 어떻게 되는데? 커지지 맞지? 그래서 유효 핵전화도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자, Y축이 유효 핵전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수소보다는 수소는 지금 1입니다. 딱 1. 수소. 지금 혼자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다가 자, 헬륨 올라갔다가 리튬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여기서 지금 리튬부터 시작할 거예요. 리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 핵전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네온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3주기 시작이 나트륨부터 시작하잖아. 그때 되면 유효 핵전은
기준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3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행차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지? 요거 R. 저거보다 더 높아야 겠네. 또 높아야 된다. 그래서 R분 그 다음에 칼륨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공부를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 사이 주기 바뀔 때 있지. 주기 바뀔 때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뀌는 상황이잖아, 맞지? 이렇게 주기 바뀔 때 왜 이렇게 뚝 유효핵전화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거는 가려막기 효과가 상당히 커져서 그렇습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상당히 커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쌤 다시 설명을 할게요. 매운이다. 그럼 원자번호 몇 번이지? 10번. 그러면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두 번째 8개 하나, 둘, 힘 풀리하지 말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중간에 11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이렇게 1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유해 핵전화를 따질 때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따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네온에서는 얘를 갖다 따진다. 이렇게 보면 자, 야의 유해 핵전화 플러스 10에다가 빼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G 빼고니까 7개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보자. 플러스 11 빼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L 껍질에 8개,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1개 이렇잖아, 맞지? 맞나?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요 1개 쓰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써야 되겠지, 맞지? 그럼 요렇게 보면 안쪽 껍질에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 알았지? 근데 야 같은 경우는 안쪽 껍질이 2개나 완벽하게 안전하게 다 가려막아. 그래서 가려막기가 얘는 안쪽 껍질에 1개 있지만 얘는 얘 안쪽 kop질에 2개가 가려막는다. 알겠지?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커지다 보니까 요 주기수는 좀 기억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쌤이 유해핵전화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거다. 그냥 요거는요. 요거만 해석하면 됩니다. 요거. 유해핵전화의 주기성을 따져라 그러면 핵전화를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유해핵전화 커진다 하면 되고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해핵전화 커진다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요거 주기가 바뀔 때 유해핵전화가 뚝 떨어진다는 사실. 그거만 기억 좀 해주면 되겠다. 이 유해핵전화 내용 답니다. 책 좀 보시죠. 자, 우리 책에 A 유효핵전화 이래가지고 자 1번에 가려막기 효과 그거 출좀 칩시다. 가려막기 효과. 자, 가려막기 효과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보면 다전자 원자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전자가 있어야지 전자 사이에 줄쳐라 반발력 작용 줄쳐서 반발력 때문에 그 밑에 줄쳐라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는 가려막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가로 1번에 유해핵전을 줄쳐라 유해핵전을 줄쳐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잠깐만 읽어보면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 작은 핵전화를 갖다 느끼게 되는데 이때 뒤를 줄쳐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니까 수소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핵전화 1, 유효 핵전화 1. 헬륨 핵전화 2, 유효 핵전화 1.7 줄어들죠. 맞지? 그 다음에 산소 핵전화 8, 유효 핵전화 4.5 이런 식으로 실제 핵전화보다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에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 동그라미 쳐라. 주기성 동그라미 쳐서 요거 한 번만 더 써놔라. 비례기호 쓰고 핵전화라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알았지? 그래서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을 물으면 우리는 그냥 핵전화로 대답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그냥 눈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같은 주기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증가한다. 왜 핵전화 증가하는 거 알겠지? 동그라미 2번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핵전화 증가한다. 핵전화 증가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잠깐만 봐라. 밑에 있는 그래프 보면 자 파란색이 2주기. 그럼 2주기 원자 번호 증가하면서 다 증가하지 맞지? 예외 없지. 그 다음에 3주기 빨간색도 다 증가합니다. 예외 없이 다 증가합니다.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누구는 봐야 되냐면 네온하고 나트륨을 좀 동그라미 쳐서 봐주세요.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3주기로 바뀔 때 유해핵전화가 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유효 핵전화 첫 번째 주기성 배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원자 반지름 들어갑니다. 원자 반지름. 자 너희들 앞에서 오비탈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오비탈. 우리가 전자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지. 그래서 확률로서만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오비탈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냐면 XY G축 잡고 이런 식으로 경계면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경계면 안에 전자는 90%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밖에 있는데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실제는 그러는데 근데 여기 지금 원자 반지름 있잖아.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는 원자의 크기를 따진다는 거다 알겠지?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수소가 크니 나트륨이 크니? 나트륨이 큽니다. 맞지? 그래서 그 크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이 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한번 드러나 보면 됩니다. 이 정의가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썼냐면 보통 우리 금속 결합한 물질들이 있을 거야. 철, 뭐 구리 이런 게 있을 거냐. 그럼 걔네들은요 고체 상태로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맞지? 그랬을 때 얘 철 하나, 얘 철 하나인데 원자 핵, 얘 원자 핵, 얘 원자 핵, 요 사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핵간 거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핵간 거리. 그래서 핵간 거리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알았지? 변함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결합 이원자 분자들 있지? CL2나 같은 원자들끼리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실제 공유결합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대학 과정을 보면 공유결합의 종류에도 파이결합, 시그마 결합 이런 게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들도 결합하고 나면 요 핵과 핵 사이 요 거리 있지. 요 거리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알겠지? 결합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핵간 거리에 2분의 1 요거를 갖다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유결합할 때 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핵간 거리의 절반 그걸 갖다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출제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책에 나와서 선생님이 적어보는 거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바로 2번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부터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암기를 해야만 너희들이 원자 반지름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죠. 아까 너희들 수소하고 나트륨하고 중에서 나트륨이 크다며. 이유는? 어? 양성대수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양성대수가 크면 그만큼 전자를 잡아 당겨버리기 때문에 크기가 더 작아질 것 같은데. 그 주기가 주기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 따질 때는요 제일 첫 번째로 따져줘야 될 거는
주기입니다. 알았지? 주기가 크다는 소리는 주기는 전자껍질 수를 의미하지. 전자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소리야. 그럼 전자껍질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 커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반지름 따질 때 제일 먼저 주기부터 따져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주기가 크면 반지름 커요. 두 번째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유효 핵전환. 유효 그럼 유효 핵전환은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환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럼 유효 핵전환가 크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되겠니? 커지지. 그럼 인력이 커지면 안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맞지? 안으로 잡아당기면 원자 반지름 커지나 작아지나?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지. 안으로 잡아당기면 돼, 전자들. 알겠니? 그래서 두 번째 따져야 될 거는 유효 핵전환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따져야 될 거는 전자수예요. 전자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전자들은 마이너스 뜨니까 마이너스들끼리 뭐가 커진다? 반발력이 커져요. 그럼 전자들이 반발력이 커진다는 소리는 부풀어 오르지 않겠니? 맞지?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 지금 시간 좀 줄 테니까 이 세 개 암기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필기 순서가 1, 2, 3 순서대로 너희들은 반지름 따져야 됩니다. 알았지? 누가 반지름이 크니? 그러면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될 건 주기부터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 만약 주기가 같다. 같은 이주기다. 그러면 유효핵전환 비교해야 됩니다. 자, 외웠나? 그럼 요거 한번 해봐라. 필기도 해놓고.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누가 먼저 만들까? 칼륨 크지? 이유는 주기 빼는 거지. 주기를 비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까요? 나트륨 크지요? 뭐 때문에? 유효니까. 유효했잖아. 정확한 게 있어요.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했는데 뭐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점으로. 같은 주에 어제 뭐 아까 핵전환 따지면 된다 그랬잖아. 핵전. 핵전환은 양성자 원자 번호. 그 전자수는 전자수는 나중에 뭐 이온들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F하고 F 마이너스하고 누가 크겠니?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3번 이래가지고 주기성을 따질 거예요. 쌤이 주기성을 외우면 까먹는 거다 그랬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지? 이유는 유효 해제. 그 다음에 같은 족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지만 이유는 주기 원자 값이.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로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가 밑점부터 시작해볼게요. 밑점. 자 이 주기 그림 그려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그랬지 맞죠? 유효액체나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반지름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리튬보다 나트륨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또 줄어들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줄어드는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이 2주기 초에 있는 애들이 3주기 끝에 있는 애들보다 반지름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그래서 이 반지름 그래프를 너희들은 머릿속에 꽤 차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다시 얘기해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클 것 같아?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래 반지름 크다. 여기 같은 세로줄에서는 여기로 갈수록 반지름 커집니다.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문제 풀 수 있대. 알겠지? 자, 주기선 요걸 덤벼들면 아무거나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온 반지름. 너희들 이온은 무슨 이온 있노? 무슨 이온 있다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그러면 너희들 금속이다 이렇게 보죠. 금속. 금속들은 양이온 잘 됩니까? 음이온 잘 됩니까? 양이온. 양이온이 된다는 소리는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전자를 잃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금속들은 원자 반지름이 클까요? 이온 반지름이 클까요? 금속들은 원자 반지름이 클까요? 이온 반지름이 클까요? 원자 반지름이 크지. 왜 원자 반지름이 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전자도 써보니까 반발력이 전자 껍질수 자, 이건 누구니? 나트륨 원자 이온이야. 나트륨이 원자지, 원자. 얘 전자 몇 개예요? 한 개. 그럼 Na 플러스가 될 때 전자를 잃으면 이 껍질까지 같이 나갑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니? 줄어듭니다. 알았지? 그래서 금속들은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줄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비금속. 자, 비금속들은 전자를 뭐하니? 얻어요. 무슨 이온 되노? 음이온. 그래서 얘들은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하고 비교하면 비금속들은 누가 클까?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이온은 뭐겠니? 또 늘어나서 아니다. 그지. 유핵전화 전자식 많아지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플로린 원자잖아. 근데 플로린 이온은 중간에 플러스 분은 그대로지. 반발력이 이게 F 마이너스.
둘 중에 누가 반지름이 크겠니? 만나서 자, 그지? 네. 이유는 만나서 전자수. 자, 그래서 비금속과 금속들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는 1보다 작다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1보다 작다는 소리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에서 원자 반지름 분모값이 크다는 거잖아, 맞지? 네.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누구예요? 이분들. 금속들이지. 그래서 1보다 밑에 있는 것들이 보면 금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소리지. 네. 저 위에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그래서 넘어가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세 번째, 등전자 이온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요마입니다. 요마 등전자 이온. 그럼 등전자 이온을 보면, 자, 이 같은 등자, 전자가 같은 이온, 전자가 같은 이온이 어디서 나오겠는지 이 말이야. 너희들 F 이온 되면 어떻게 되지? F 마이너스제 전자수 몇 개입니까? 10개. 산소 O 2 마이너스 되면 전자수 몇 개예요? 10개. 그 다음에 나트륨 봐라. 이온 되면 Na 플러스 되지. 그럼 Na 플러스 되면 금방 전자수 몇 개예요? 10개. 그 다음 Mg 2 플러스 되지. 전자수 몇 개? 10개. 그럼 등전자 이온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는 거야?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에서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자, 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Mg2 플러스, 이것들이 다 등전자 이온이다, 맞죠? 10개를 가지는 네온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랬을 때 너희들 생각에 반지름이 어디가 클 것 같아요? 어디? 얘가 크겠지. 이유는 뭐겠니? 전자수 다 10개만 해. 유효했구나. 누가 유효했잖아, 제일 크겠니? 플로리 무슨 말이에요? 얘 플러스 8, 전자수 2개, 8개, 플러스 9, 2개, 8개, 플러스 11, 2개, 8개, 플러스 12, 2개, 8개. 누가 제일 크겠니? 제일 크지. 얘가 인력이 제일 클 거 아니야, 마지막에 있는 전자들한테. 그래서 인력이 제일 크니까 제일 안으로 잡아 당길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작아야 돼. 얘가 유효액전화가 제일 작거든요. 유효액전화가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제일 큰 거야. 선생님, 유효액전화 아까 뭐 이렇게 뚝 떨어지, 그거는 원자력이고, 지금 이건 다 이용이잖아. 아까 그걸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핵전하고 제일 바깥에, 핵전하 제일 바깥에, 핵전하 제일 바깥에, 핵전하 제일 바깥에는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이쪽이 커요. 유효 핵전하가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인력이 크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등전자 이온인데, 지금 등전자 이온이 나오는 데가 아까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이라고 그랬지, 맞지? 이거 지금 그렇잖아. 그럼 또 어디서 또 나오겠니? 3주기 비금속과, 이거잖아.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에서 보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또 가지겠지만 18개. 그래서 이것도 적어놔. SE 마이너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 K 플러스, CA2 플러스. 여기서도 보면 야가 당연히 이렇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데가 등전대 이용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원자 반지름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주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가로 1번에 원자 반지름의 정의 나와 있는데 정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쌤 한번 읽어볼게.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 핵간 거리의 2분의 1이다. 그냥 핵간 거리 2분의 1. 그 밑에 그림 보니까 수소 분자 핵간 거리가 74 피코미터인데 그거 절반 37 피코미터가 원자 반지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별 필요 없는 소리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 원자 반지름에 주기성 돼 있는데 주기성 동그라미 치고요. 주기성을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다음 페이지에 책 제일 밑에 가로 4번 보세요. 책 제일 밑에 가로 4번 별표 3개 때리고 이 줄처럼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생님 순번이 있다 그랬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누구라 그랬지? 주기라 그랬지. 그래서 거기 책이 중간에 실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줄처럼 전제값 줬어. 이거 지금 책 순서가 잘못됐다 알겠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주기입니다. 전자값 실수. 그래서 너희들 알다시피 전자값 실수가 늘면 당연히 반대로 커지는 거 알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앞에 겁니다.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 붙이고 유해액자나 주시세요. 유해액자가 커지면 인력이 어떻게 되니? 유해액자가 커지면 인력이 커지지. 그럼 반지름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맞지?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세 번째 거 전자수 줄치고 앞에다 동그라미 3번. 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발력이 커질 거 아니야 맞지? 반발력이 커지게 되면 원자 반지름 커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부터 알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자 125쪽 앞으로 넘어와서 주기성 동그라미 첫째 쌤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이유는? 유효 핵전합니다. 그래서 그 책 봐봐. 책의 1번 같은 주기 줄쳐라. 같은 주기 줄쳐서 이쪽으로 줄쳐라.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줄치세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그 밑에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있습니다.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여 줄칩니다. 그 다음 셈 봐봐. 같은 쪽입니다.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겠니? 커지지. 이유는? 주기라 그랬지 맞지? 책 봐요. 동그라미 2번 같은 쪽 줄쳐라. 뒤로 줄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 이유는 화살표 저 뒤에 줄치세요.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 거다가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그래프 나와있지?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알았지?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쳐줄 수 있도록 하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온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표에 양이온 줄쳐라. 양이온. 자 양이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지. 그래서 그 점 밑에 거 두 번째 있는 거 금속 원소 줄쳐라. 금속 원소가 양이온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 양이온 될 때 전자 껍질수 날아간다고 그랬지 맞지?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음이온 줄쳐라. 음이온. 너희들 음이온 되는 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왜? 밑에 점 두 번째 줄쳐라. 비금속 원소. 비금속이 된다는 거는 비금속이 전자를 얻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부풀어 오른다 그랬지 맞지? 원자 반지름이니까 이온 반지름이니까 밑에 화살표 줄쳐라. 원자 반지름보다는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이온 반지름이 주기성 되어 있는데 그 글자 어마어마하게 많지. 쌤 볼래? 우리가 아까 원자 반지름 따질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이유는? 이유 똑같습니다. 정량도 똑같고 그냥 눈으로 봐라. 1번 같은 주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대요. 이유는 그 밑에 유해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지 맞죠? 그래서 줄칠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 우리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 그랬지? 증가한다. 이유는 주기, 전자껍질 때문에 똑같습니다. 거기 2번 봐라. 같은 족. 양이온과 음이온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이유는 전자껍질 증가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거는 줄 안 치고 넘어갈 거고 그 표 밑에 가로 3번 별표 3개 때려라. 등전자 이온 줄 치고 별표 3개 때려라. 자, 등전자 이온 오른쪽에 줄 쳐라. 원자 번호 커지면 커질수록 유해 핵전화가 증가해서 반지름 작아집니다. 알아두세요. 요거 원자 번호 커지면 커질수록 유해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 작아집니다. 그렇지? 됐지? 그래서 그 밑에 얘 줄쳐라 두 개다. 산소가 플로린보다 크고 나트륨보다 크고 마그네슘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S가 Cl보다 크고 K보다 크고 CA 플러스보다 크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넣기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봐.